네, 안녕하세요. 박세현입니다. 자, 오늘 이게 기사는 이제 어저께 이걸 찍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바로 이제 어제 기사건 가지고 그냥 하겠습니다. 이게 어제인가? 사실 그제인가 이게 한국경제네요. 한국경제. 75만 가구예요. 75만 가구가 111조의 빚을 못 갚을 처지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동성 위기 방화 세대나. 자, 긴급자원이요. 풀었어요. 순간적으로 뭐를 한우 먹었다고 막 그 얘기를 많이 이게 기사건들 나오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실제 코로나 이것 때문에 촉발돼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이제 위기가 온다. 이게 항상 그래요. 보다 보면요, 하위 20% 영세 자영업자 중심으로 핀셋 지원을 나가서겠다. 글쎄요, 저는 지금 항상 이게 말씀드릴 때마다 너무 부정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늘 있는데, 이게 결과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도 좋고 뭐도 있고 안 하려고는 하지 않겠죠. 모든 것들 보면요,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정책을 내세웠다라고 해서 이것도 간단하게 보면요,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태가 돼요. 그러니까 준비를 못했던 사람들은 싸그리 다 무너져 내려앉아요. 그냥 그 정도까지만 있고, 제 고객이기도 해요. 근데 이분이 제가 정말 하지 말라고 했던 거, 동학개미. 예, 그럼 이미 아세요. 그냥 주식 투자하셨구나 라는 거예요. 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너무 저평가돼 있고 지금 막 이러니까 삼성전자 주식 한번 사볼까? 예, 바로 그거 사셨대요. 제가 바로 말을 했어요. 예, 동학개미요, 불개미한테 죽어요. 예, 그냥 바로 불개미한테 죽어요. 잘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라고 하지만 아닐 때는 떨어져요. 의정부 쪽 그쪽인가요? 거기 그 등산 이렇게 하는데 그쪽에 있는 그분도 그냥 요식업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엄청나게 돈이 빠져요. 몇 천만 원씩 떨어지는 거죠. 돈이 좀 많아서 그분은 많이들 샀던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주식이나 뭐나. 근데 지금 이기 사건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던 이유는 이게 금년 안에 해결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암울해질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요, 굉장히 지금 호황을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버티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항상 이게 문의로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안 좋은 소리일지도 모르겠고 남들이 보면 저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지만 이럴 때 저희 부동산 경기는 오히려 호황을 탑니다. 역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좋은 매물이 정말 많이 쏟아져요. 버티질 못하니까 내놓는 거예요. 골라 먹을 수가 있다. 너무도 좋은 것들 진짜 많이 나오더라.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예, 맞아요. 잠실인가요? 강남인가요? 5억씩 빠졌다. 아파트 값이 얼마였길래 5억이 빠져요 도대체? 5억짜리도 안 되는 집을 갖고 계셨던 분들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몇십억대 이상씩이 넘어갔으니까 5억이 빠졌어요. 그거를 10채씩 잡아놓으면 50억 번에요. 네, 수치상 로또 연달아 두세 번씩 맞은 이런 일들이 실제로 발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주택자들 대출 규제를 하겠다. 정말 진짜 이것도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서민 죽이는 거예요. 탁상 공론 좀 하지 말라고요. 예, 강남에서 90 몇 % 이상이었죠. 그것도 수치상으로 다 따져 놓으셨더군요, 보니까. 대출을 왜 받아요? 안 받고 사셨어요. 그분들은요, 다. 없는 분들이 대출 끼고 끼고 융자 끼고 해서 내 집 한 칸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막 박수 쳤어.
자기들 죽이는 정책을 세우시는데, 이 규제하면요, 그 갭 투자를 막겠다. 예, 맞아요. 일부 그렇게 해서 갭 투자했던 사람들을 좀 잡기는 해야 되겠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없는 사람이 일부러 못 견딜 경우를 가지고 막 억지로 했다. 깡그리 깨져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지금 그 분들도 그랬어요. 벌써 4, 5년 전쯤에도 저한테 문의했던 분들, 보세요. 전에 제가 그때 당시 어디 사라고 말씀드렸었죠? 그게 한창 때가 바로 그때 세종 때였어요. 제가 지금 요즘에 와서 세종 사라고 소리를 했습니까? 아니죠. 이미 다 지금 터는 시대죠. 똑같아요. 또 불과 몇 년 전쯤에는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어디라고요? 예, 파주연천 철원고성이요. 지금은 싹 다 빠져나올 때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역으로 가는 거예요, 역으로. 그렇다면 지금은 제가 어디냐고 계속 얘기를 하죠? 평택, 화성이에요. 왜요? 네, 경기도지사. 지적 사업 때문이라도요, 어마어마하게. 물론, 가장 좋은 건 서울이에요. 하지만, 오르는 폭이라고 하나요? 먹을 게 이미 꼭지를 찍은 것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 고객이시거나 이렇게 저한테 문의 오셨던 분들한테는, 예, 제가 어디 집원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쪽에 현장 답사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나 정말 혼자서 막 돌아보지는 마십시오. 돌 줄을 몰라요. 집원 딱 찍고 가면요, 우리 아파트 집원처럼 이렇게 딱 그렇게 찾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돌아봐야 되고요. 그 앞에 뒤에 있는 것들도 봐야 돼요. 동네 부동산 사람들이요, 정확한 정보를 진짜 바로 앞에 펜스 치기 전까지도 모르더라고요. 정말 신기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동네 부동산에 가서 꼭 물어봐요. 저도 마찬가지로 물어보라고는 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매물들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감은 좀 아세요 라는 겁니다. 투자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은요, 지금 오늘 이 기사건처럼 저런 위기가 온다라고 할 때 굉장한 기회를 찾아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